같이 오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 그러니까 자 빨리 봐. 어댑티브의 뜻이 뭐였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적응성이. 고세 까먹진 않았겠죠? heed. 그렇지. 얘하고 비슷한 뜻이 여기 있었어. home, in, on. 자, flee 뭐요? 도망치다. 그 다음에 scared.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는. 그 다음에 reproduce. 번식하다, 재생산하다. benign. 해가 없는, 유순한, 온순한. 그리고 home in, 주의를 기울이다. 오케이. 자, physiological. 생리학적인. 좋아요. 갑니다. 자, 진화 이론가들은 믿는다 대절을 오케이. 두려움이라는 놈이 an adaptive mechanism. 적응의 기제다. 여러분 기제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일종의 시스템 체제랑 비슷하게 해석하라 그랬죠. 그렇죠? 정우야? 자, 그래서 얘는요 이렇다란 얘기예요. 적응의 체제다. 근데 얘가 허락한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센스가 뭐야? 센스. 명사 아니잖아 여기 지금. 야 얼로 기억 안 나? 목적어 뒤에 뭐 쓰는 거요? 투부정사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동사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인지하다, 감각적으로 느끼다라는 의미죠. 오케이? 감지하다는 뜻이에요. 뭐를요? 위험을. 그리고 반응하는 거죠. 적절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우리로 하여금 감각적으로 느끼고 respond, 반응하게끔. 얘가 병렬이에요. 적절하게 반응하게 허락해주는 적응의 기제이다. 이거죠. 두려움이라는 놈은 적응의 기제랍니다. 이게 주제예요. 두려움은 적응의 기제예요. 진화론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두려움은 적응의 기제고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해주는 어떤 적응의 기제다. 이겁니다. 정말로 참으로 만일 ancient people, 고대 사람들이 had walked up to the saber-toothed tiger. 여러분 검치 호랑이라고 들어봤죠? 이빨이 이렇게 난 옛날 호랑이. 이빨이 이렇게 났어요. 물론 지금 현재 호랑이보다는 몸집은 작아요. 몸무게도 적고, 오케이? 그래서 뭐, 옛날 그 검초랑이가 이제 다시 나타나서 호랑이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빨로 막 이렇게 공격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근데 결론이 안 나죠, 그런 것들은. 아무튼, 현우가 말이야, 고대에 살았던 원시인 현우가 다가가는 거예요. 어디로? 검치 호랑이에게. 왜 다가가? 토닥토닥 하려고. 쓰다듬으려고요. 그 멋진 키티, 고양이과 동물이라는 뜻이잖아. 고양이라는 뜻이야, 키티가. 그 고양이를 이렇게 토닥토닥 하려고 다가갔다. 뭐 하는 대신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에 그들의 두려움에 그리고 달아나는 대신에 다가가서 토닥토닥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걔는 끝나는 거죠. 맞죠?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요, 여기에 현재 있지 못할 것입니다. 멸종했겠죠? 그쵸? 오케이. 당연하지. 야, 호랑이 누가 토닥토닥 하냐, 야생 호랑이를. 그냥 끝나는 거야. 호랑이는, 와, 봤냐? 돌격할 때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겁나 무서워요. 왜 개나 이런 애들이, 그 투견들이 호랑이랑 같은 우리에 들어가면 똥 오줌 지리는지. 절절맵니다. 눈빛에 그냥 끝나는 거래요. 아무튼, 냄새. 그리고 생김새만 봐도 고양이나, 이 강아지들은, 개들은요, 덩치 큰 개들 있잖아. 그냥 절인대요. 끝난대요, 게임이. 얘는 내가 범죄 합성 대상이라는 걸 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돌아서서 막 나오려고 깨갱 거리고 난리 난대. 아무튼, 자,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럼 우리는 다 죽는 거죠. 우리는 없었을 거라고, 지금 현재 없을 거라고요. 이게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간간히 용법, 아주 기본적인 용법 묻는 문제로 나옵니다. 맞죠? 오케이. 전혀 이상 없습니다. 자, people who were appropriately scared, lived to produce and becoming.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이 너희들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봐봐요. 이게 왜 이렇게 표시가 벌써 나와버리죠? 제가 수식을 안 했나 보네요. 자, 이겁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절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살았어요. 이거죠. 그래서 결과 번식했고, 그리고 나서 to become. 자, 생각해 봅시다. 됐죠. 우리의 조상들이. 저는 이래도 무난하다고 봐요. 어쨌든 얘가 잘못됐다라는 말입니다. 그쵸? 병렬 구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해설서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요, 살았어요. 그래서 재생산을 했고요. 사람들은요,
됐어요. 이렇게 became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됐어요. 이렇게 봐도 무난해요. 아셨죠? 어떻게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건 하나로 국한시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맞죠? 해석도 무난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살아서 번식을 했으며, 그리고 사람들은 그 결과 우리의 조상들이 됐겠죠. 그럼 투부정사 쓸 수 있는 거예요. 결과를 나타낸다고 쳤을 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사람들은 살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또한 됐어요. 이렇게. 됐죠? 둘 다 됩니다. 어쨌건 얘가 틀렸어요. 학교에서 뭐라고 해설할지 전 이쪽으로 해설할 거라고 봐요. 그럼 이게 답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자, 아무튼 사람들은 적절하게 두려움을 느꼈고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됐습니다. 이겁니다. 동사 자리입니다. ing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맞죠? 그치? 오케이. 그리고 그 두려움 that fear response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 이것이 with us still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맞죠? 야, 우리 두려움은 어떻게 하죠? 피하죠. 그쵸? 옛날에 조상들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진화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 유전자 속에 흐르는 그거고 그 다음에 적응의 기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남게 했던 그쵸? 두려움은 피하잖아요. 무서우면 뛰잖아 사람이. 그치? 그런 겁니다. 자, in studies 연구조사에서 자, 리브드와 병렬이라고 제가 지금 설명해놨어요. 그런데 추가로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설명? to reproduce라고 병렬로 봐도 무난하다. 알았지? 오케이. 자, 연구조사에서요, researchers, 이 조사자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대절의 내용을요. 아이들이나 children and adults alike,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alike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alike가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 얘는 시험에도 곧잘 나왔던 단어예요. 그쵸? 뭘까요? 민경아, 영상 카메라 안 잘렸어? 네. 오케이. 뭔 뜻이죠? 담다. 저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뭐예요? 얘는 품사가 형용사하고 부사인데. 같은? 뭐요? 같은. 이런 뜻이에요. 뭐뭐와 같은은 like예요. 얘는 주로 전치사로 많이 쓰이죠. 그쵸? 이 두 개의 차이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like는 뒤에 반드시 명사를 수반해야 되고요. unlike는요, 뒤에 명사를 쓰면 그 순간 끝. 이런 뜻이에요. 단 형용사일 때. 알았죠? 왜? 형용사인데 명사를 왜 못 써요? 얘는 주로 보호 자리에만 쓰이거든요. 그럼 쟤는 어느 자리에 쓰인 거예요? 보호 자리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부사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런 뜻이에요. 니네가 만약에 저 unlike를 like로 고쳐서 시험에 냈어. 우리 다 틀리는 거죠. 왜? unlike가 무슨 뜻이야? 비슷하다. 그래 버리자. 동사로 얘기를 해버리잖아. 그죠? 어느 정도는 얼마나 더 무식해질 거예요. 자, 오케이. 그래서 unlike는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기본적으로 예전 수능에는요, unlike라는 요런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왜 기억 안 납니까? 아, 뭐가 있었냐면, afloat, 둥둥 떠 있는, alive, 이런 거. awake, 이 A자가 들어간 형용사들. 얘들은 보호 자리에 많이 쓰인다. alike, afloat, alive, awake 또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놈들은 보호 자리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뭐 이런 거 있죠. they, look alike, 이런 거. 얘는 보호 자리에 쓰인 거예요. 그들은 서로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형식 동사, 형용사, 보호 자리. 알았지?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Like you, like him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Like him 써야 되는 거야. 아이고. 알았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기는요, 어떤 걸로 쓰였냐면 비슷하게라는 의미예요. 비슷하게. 그쵸? 오케이? 자, 다 썼나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비슷하게 quicker, 더 빨라요. at identifying, 증명하고 식별하는 데 더 빠르다는 얘기죠. identifying이 증명하다, 식별하다, 구별하다. 맞죠? 뭘 식별해요? 뱀 또는 뱀이나 거미들을 식별하는데 훨씬 더 빠르더라 이거죠. 사진에서
then they are 여기에 얘와 얘가 병렬되고 있는 거고요. quicker라는 단어는 지금 뺐습니다. 반복되는 거 뺀 거예요. 아까지는 뺄 수가 없어요. 맞잖아. 주어 are 어쩌고저쩌고 they are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얘는 쟤랑 똑같은 것이 쓰였다라는 겁니다. 맞는 거죠. At identifying benign items such as flowers 이렇게 해가 없는 꽃과 같이 해가 없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확인하는데 그들이 빨랐던 것보다 사진 속에서 뱀이나 거미를 찾아내는데 훨씬 더 빠르더라 능력이. 왜? 우리가 유전적으로 진화적으로 두려움에 대한 기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찾아내는 거야 걔네들은요. 야 니네들 우리 본능적으로 산길을 이렇게 헤치고 숲길을 헤치고 할 때 본능적으로 우리 항상 뭘 의식하면서 하는 줄 알아? 여기서 뱀이 있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간다고. 그렇지? 그래서 나무 조각이 뱀처럼 생겼는데 막 화들짝 놀래기도 하고. 왜? 두려움을 이미 우린 본능적으로 우리 몸이 적응적으로 반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조심해야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본능입니다. 아무튼 그런 거죠. 얘하고 얘는 병렬되는 거니까 맞는 거고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은 넘어가서 This supports the idea that humans have developed the ability to home in on targets that carry a perceived threat, especially when that target is associated with the physiological signs and feelings of fear. 자, 이제 이런 문장들이 센텐스가 마침표 하나 찍힌 한 문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쫄 때가 아니지.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내가 이걸 같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자, 이런 것에 쫄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됩니다. 직독직게 확 해버려 그냥. 단 머릿속으로는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는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이것은 서포트 해줘요. 아이디어를요. 동격의 접속사 또 나왔겠죠. 맞죠? 어떠한 생각을 지지해 주냐면 인간이 발전시켜 왔노라 능력을. 어떤 능력? 매우 주의를 기울이는 목표물에. 그치? 근데 어떤 목표물에 주의를 기울이죠? Carry a perceived threat. 무슨 말이죠? 인지된 위협을 가지고 다니는 목표물. 그렇죠? 이 능력을 개발시켜 온 거예요, 인간들은. 뱀 또는 독거미 같은 그런 거미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동물들,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인지된 위협을 갖다가 가지고 다니는 이런 목표물에 엄청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 왔다. 나는 그런 생각을 이것이 지지해 준다. 됐습니까? 그러면 대시라는 놈은 관계대명사잖아요.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 앞에 있는 자 target이라는 요놈을 꿈이 있는데 얘가 복수네. 그렇지? 관계대명사 전혀 이상 없지요? 맞나요? 그렇죠. 오케이. 자, 특히나 when the target 그 목표물 자체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 때예요? 우리 생리학적인 징후와 느낌입니다. 두려움에.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목표물로 인해서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어떤 징후를 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몸이 반응을 먼저 한다 그랬잖아 내가. 생리학적으로 먼저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물체 때문에. 뱀이 아니고 그냥 나무 줄기란 말이야. 하지만 얘가 뱀처럼 생겼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반응한다고 우리한테. 몸이 싸늘해지죠. 순간만 식은땀 흐르죠. 그게 생리학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우린 감정을 갖잖아요. 그치? 뱀이 아닐지라도 그 목표 때문에. 자,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인간이라는 이 우리 종족은 말이야. 위험하다라는 것을 위험하다고 인식된 그런 어떤 인지된 위험을 가지고 다니는 한 물체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개발시켜 왔어.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체에 대한 주의가 우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그러한 물체 자체가 뭐랑 연관이 되어 있다 말.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다 이거야. 뱀, 두려움. 그렇죠? 어떤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생리학적인 어떤 징후, 다시 말하면 몸에 식은땀이 쭉 흐른다든지 심장박동이 빨라진다든지 이런 거. 게다가 생리학적인 게 뭔지 알죠? 땀, 호흡, 뭐 노폐물의 배출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치? 이런 거, 이런 징후들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라는 감정들 얘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물체라면 그쵸? 우리가 그 물체에 대해서 엄청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치? 우리한테 두려움을 유발하는 물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옛날부터 우리는 개발시켜 왔습니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선행사 복수니까 맞는 겁니다. 자, 5번 가죠. Fear was key to our ancestors' survival, and although those same dangers are not ones we face in daily life, the mechanism of fear still works the same as it always has. 자, 한 줄짜리. 쫄지 말자.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was key.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의 조상님들의 생존에 있어서. 그리고 비록 그 똑같은 위험들이 are not ones, 그러한 것들이 아닐지라도 이런 거예요. 제가 왜 dangerous의 밑줄 외쳐놨을까요? 얘가 뭘 나타내요? 그럼 물어봅시다. 원이 단순자라는데 선생님 원스가 가능합니까? 야, 중학교 2학년들이 하는 질문을 하지 맙시다. 원이요, 자, 부정대명사일 때 단수 나타낼 수 있고 얘가 복수를 나타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once처럼 쓰면. 그치? once란 표현 자체가 가능합니다.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받을 때, 그쵸? 얘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냥 위험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once라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대명사라고 부른다고 이놈을. 앞에 있는 dangerous로 받아줍니다. once 맞아요. 그래서. 자, 어떤 거랑 똑같지 않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런 위험하고 똑같지 않을지라도 이거야. 됐죠? 자,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있어서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두려움하고 똑같진 않을지라도 이 기제는, 두려움의 기제는 여전히 작동하죠. 똑같이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나 has 뭐예요? worked죠, 이건. 작동해오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의미죠. 여전히 작동합니다. 지금까지 작동해오고 있는 것처럼 완료 시제를 has로 딱 줄여서 쓰고 있는 거죠. 됐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요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친다면 뭐 is 이런 식으로 바꿔내겠죠. 됐죠? 안 됩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됐어요. 자, 보십시오. dangerous하고 once가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수를 once로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번 투부정사 용법 물어보는 문제는 은근히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인 용법만 물어봐요. 간단합니다. 2번 병렬 구조를 보는 눈. 3번 반복된 어구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뒤에 뭐였죠? are quicker 맞죠? quicker. 그럼 빼버리고 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은근히 까다로워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는 선행사와 수, 태, 일치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지금 이제 3월이고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지? 진도 나갔나요, 학교에서? 아직 안 나갔잖아요. 그쵸? 1강도 안 나갔는데 우리는 지금 8강을 하고 있단 말이야. 선생님 목표는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얘 적어도 20몇 강까지 끝내고 싶다고. 물론 뭐 팍팍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야 차질 없이 9월달까지 진도를 맞출 수 있어, 우리가. 너희가 수시 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정시 대비하는 사람들은 9월부터 또 진행이 될 거고. 오케이? 아무튼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수시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수능 보는 그날까지 공부는 하셔야 된다는 거 제발 잊지 마세요. 너네 선배들도 여지껏 전교 1, 2, 3, 4, 5, 6, 7, 8, 90등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들은요. 그냥 수시에 몰빵한다고 정시 대비 안 하다가 지금 다 재수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뭔지 아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은 거야, 수능에서. 수시 다 떨어지고. 알았지?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어떻게든 컨설팅을 진행을 할 건데 제가 공부를 해서든 아니면 직접 입학 사정관들한테 죄송해요. 컨설팅하고 있는 선생님 동료 교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하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또 지윤이가 어떻게든 좀 유도리를 발휘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또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이게 얘기가 좀 할 것이 많아서 지금 스톱한 상태예요. 제가 도저히 더 이상은 다 제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스톱해버렸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꼭 받으셔야 됩니다. 컨설팅 진짜 중요해요. 알았죠? 오케이? 생활기록부를 가져와서 저한테 좀 보여주시. 내가 뭐라 하는 사람 아니잖아. 성적 갖고는 지랄을 해도 니네 생활기록부 내가 본 적도 없는데 그잖아. 보고 싶다는 얘기야. 3학년 때까지 어떻게 너희가 관리를 했는지. 살짝 늦은 감이 없잖아. 있어. 근데 지금부터라도 다듬어야 된다고 얘를. 그렇죠? 지금 이 두 친구는 저한테 줬단 말이에요. 정우하고 준영이는 줘서 내가 봤어. 방향 설정을 해줬다고. 근데 다른 친구들은 조금 궁금합니다.
알았죠? 저한테 저기 뭐야. 좀 짜증나요? 제가 좀 거시기한 존재입니까, 여러분한테? 아니지, 진짜야? 아니지? 그러면 가져와서 보여주십시오. 수시를 적어도 쓸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훑어보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복수 명사를 받는 부정대명사 once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됩니다. 끝났네요. 그래서 8강. 자, 주제는 적응 기제로서의 두려움. 그쵸? 우리 인간은 진화를 통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 몸속에 전부 진화를 시켜왔죠. 그래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두려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캐치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에 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자, 이제 9강을 들어갈 거예요. 자, 9강을 몇 번까지 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9강을 좀 피도록 하겠습니다. 9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휘예요. 어휘 맞습니까? 제가 조금 궁금한 건 어떤 거냐면 9강이 언제부터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휘 추론에서 9강도 9강뿐만 아니라 8강도 마찬가지고요. 8강이 원래 어법 추론이었거든요. 근데 8강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법 정확성 파악. 9강은 어휘 적절성 파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약간 어떤 뭐랄까, 문제의 어떤 취지가 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나오는 걸 보면 여전히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휘 추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잘 들어. 여러분, 요렇게 2개 중에 찾아요. 이런 것이 나오면 일단 땡큐 하고 가셔야 되죠. 왜냐면 이거는 얘와 얘가 반대말, 아니면 생김새가 유사한 생김새의 말.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끝나요. 아까 제가 말했던 adaptive 요거 그런 것들. 그럼 책에 나온 거 보시면 benefit, 이점, risk, 위험 반대말이잖아요. 대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얘는 조금 수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1, 2, 3, 4, 5가 나오잖아요. 얘는 이 5개를 너희들이 모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문장의 흐름에서 내가 적절히 쓰였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아셨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아마도 3점짜리로 출제가 되면 이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어휘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변별력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어휘 추론 문제가. 그쵸? 옛날에는 어법이 꼭 있었거든요. 근데 어법은 이제 사라졌어. 변별력 유형에서. 얘 아니면 빈칸 아니면 순서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이제는. 알았지? 그러니까 빈칸 추론만 우리가 3문제만 극복을 해도 9점이거든요, 여러분. 알아요? 등급이 하나 이상 올라가는 점수예요. 이해하셨죠? 정말로 빈칸 추론 진짜 잘하셔야 되고, 특히 3점짜리 어휘 추론 맞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합시다. 얘는 반대말이기 때문에 해석해보면 딱 나와요. 딱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의 해석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길러내야 되는데, 그게 왜 어렵냐면은 주어와 동사를 딱 판단해서 얘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기억, 어떤 그런 정리, 요약 정리, 이런 게 아직도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근데 글 전체를 내가 자꾸 보자 그러는데 얘를 자꾸 보지 못하고 한 문장의 해석이 얽매이고, 그래서 이걸 다 읽고 문제를 풀라 그러니 안 되고,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핵심 단서들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하염없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장문 독해서 다 찍고, 점수는 항상 그 자리. 게다가 듣기도 안 되고 총체적 난국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쵸? 제가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어. 지금 우리 고3입니다. 1학년 때부터 농용호 수능교실 듣기 들어가서 들어라. 기억납니까? 사이트까지 알려줬어요. 거긴 모든 듣기평가의 대본과 그다음 파일들이 다 있을 것이다. 들어라. 했지? 안 했어. 그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듣기에서 2개, 3개 틀리잖아요. 1등은 못 받아요. 듣기평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등급 하나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빈칸처럼 맞추잖아요. 기적 같은 점수를 받아내요, 너희들은. 알았어? 내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점수를 받으려면 빈칸 추론 3개, 특히 어휘는 기본으로 맞춰야 되고, 문법 맞춰야 돼. 이제 포인트 다 정해졌으니까. 나오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으니까 문법 맞추고 어휘 맞추고 빈칸 3개만 맞추자고. 그럼 5개가 5점이에요. 15점입니다. 맞죠? 75점이면요 1등급이잖아. 15점이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65점이야. 2등급이라고. 3점짜리 문제를 어떻게 공략할지를 빨리 너희들이 연습을 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별도로 시간을 내서 다른 공부들을 영어를 좀 해야 되는데, 이놈들 내가 볼 때는 수능 특강 이거 하는데 지금 막 지려 아주 그냥. 이것만 하는 것도 힘들어해. 그냥 수능 특강이 결국 60% 70% 나오잖아요. 예, 다 맞아도 70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30점은 어디서? 외부 지문.
그리고 이 3점짜리들은 모두 다 어디서 나와? 다 바깥의 지문에서 나와. 거의 대개가. 그럼 3점짜리 이 5개를 맞추려면 어떻게 실력을 길러야 된다고 이놈들아, 실력을. EBS도 중요하지만.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계속 자기가 스스로 풀어나가든지. 정우는 뒤에서부터 풀고 있어, 지금. 어떤 애는 뒤에서부터 혼자 스스로 풀고 있다고. 아니면 앞에서 풀었던 것에 대한 단어, 독해 연습을 다시 본다든지 자기 틀렸던 거. 피드백 노트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석 연습하고 단어 외우고 하셨어요?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비디오처럼 잘 보이지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가? 응? 그러면 안 돼요. 어느 과목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막 시간 안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긴 하는데 내가 부족한 게 이건데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문과 아이들은요, 제가 영어 수학을 다듬어야 되는데 국어하고 있는 거고요. 이과생들은요, 영어 해야 되는데 지금 과학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영어 급해 죽겠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몇 등급 이내로 받아내 라고 학교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할 게 많은 건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야, 영어는 틈틈이 단어 같은 경우는 그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단어 외우라고 했잖아.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 시간. 쉬는 시간, 학교에서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 엎어져 자? 야, 장난하냐 지금? 제정신 아니죠? 쉬는 시간에 누가 엎어져 잡니까?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는 다 영어 단어 외우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원칙을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는 영어 단어만 외우자. 그리고 집에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영어 이거 공부하고 자율학습 시간에는 뭘 하자.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고. 그치? 아껴서 영어 단어는 최대한 아껴서 짜투리 시간을 응용해서 외우는 겁니다. 알았지? 거창하게 독서실 책상에 단어장 꺼내놓고 뭔가 문제 있다니까. 알았지? 물론 지금 학교 안 나가고 주말에는 그렇게 딱 공부하고 훑어보는 거 중요하겠지만 학교 생활 시작하잖아요? 정신없이 바빠요, 진짜. 할 건 되게 많고 시간은 모자라고 항상 쫓겨요. 게다가 잠은 자야 되겠고. 그쵸? 보통 6시간 주무시잖아요. 맞지? 민경아. 6시간 자나요? 6시간 자야 돼요. 짐승 6시간 자도 짐승. 어디 고3 6시간을 자요. 내가 얘기했잖아. 옛날에 4당 오락이란 말이 있었어. 뭔지 알아?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져. 이런 얘기였어. 나 고3 때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말이지 참 편해졌어요. 잠 줄여요. 힘든 거 아는데 더 힘들어요. 견뎌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견디라고 얘기하잖아. 견뎌내서 해야 돼요. 견뎌내면 결국 너희들이 뭔가 많은 걸 얻어가게 됩니다. 자, 짜투리 시간에 공부하시고 일단 국왕의 어휘부터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걸 계속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이유. 여기서 끝내라고. 여기서 이 짜투리 시간에 나랑 하는 시간에 끝내라고. 단어는 compromise. 계속 나오는 단어야. 뭔 뜻이야? 모르면 나한테 타협하다. 네, 맞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면 끝이라고. 타협하다 해서 끝나면요 그냥 가야 돼. 얼마나 더 무식해질 거냐고. 도대체 타협하다 해서 끝나면 안 돼. 얘는 타협하다이면 내가 여기다 넣지도 않았어. 뭐야? 손상시키다, 위태롭게 하다. 이 뜻이 더 중요해. 그리고 내가 예전에 책을 나가면서도 타협하다 말고 손상시키다 있다. 야, 진짜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타협하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못해 처먹었어 아주 그냥. 응? 자, 그 다음 넘어가. 아닌데요? 1번. 게이트웨이는 안 합니다. 자, conceivable. 원래 conceive가 뭐죠? 마음에 품다, 상상하다예요. 생각하다예요.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의미하고 가능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1번 단어인데요. 잠깐만요. 이거 아닌가 보다. 뭐지 이거? 몇 번 단어야? 1번 여기 있네요. 미안합니다. 현서 말에 귀 좀 귀담아 들을걸. 야, 현서 빼고 나머지 다 뒤진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알았죠. 알았는데. 뭐라고? 알았죠. 닥치세요. 자, 보세요. consistency, 일관성. 얘기라도 좀 해주던가. 선생님, 게이트웨이예요? 1번 맞아요? 이상한데요? 아무 얘기도 안 해. 공부 안 했다는 뜻이요. 그치? 네. 공부를 안 하니 알 리가 있나? 야, 내가 이제 한번 좀 읽어오고 예습 좀 해오라니까.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아, 얘들아.
근데 그냥 와서 듣잖아? 그럼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 중간중간에 이해 안 가는 것도 있어. 그렇다고 니네가 뭐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냐? 3년 동안 그래 본 적이 없어, 그지? 맞지? 스님, 모르겠어요. 난 이게 되게 반가운데 이런 놈들이 없잖아. 그지? 3년이야, 자그마치. 스님, 모르겠습니다. 난 이걸 기다리는데. 그냥 이러고 있죠. 야,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줘, 제발. 자, stand up to A. 원래 stand up이 뭐야, stand up? 일어서. 그죠? 그럼 stand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어요? 견디다가 있어요. 그래서 stand up to A를 쓰게 되면 저항하다, 견디다입니다. A를 견디다. 오케이? 예. 야, 견디다의 의미 뭐가 있어요, 또? stand 말고. 또. 맞지? 요 정도가 있을 거예요. bear. 견디다죠? 이거는 견디다, 또 아이를 낳다, 마음의 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셨나요? 네, 이런 단어들이 견디다죠. 그죠? 안 써요, 모르면서. 안 쓰는 놈들이 더 많아, 여기 보니까. 이럴 줄 알았어. 야, 여기만 적절하게 필기 해주세요. 아셨죠, 어린이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자, embrace. 포용하다. 포용하다 말고. 이렇게 포옹하다. 얘도 embrace예요. 아셨죠? 네. 자, synthetic 뭔가요? 합성의. 얘는 뭐예요? tough, turf. 인조잔디래요. 잔디는 잔디인데 주로 인조잔디 얘기할 때 쓴대요. explode, 폭발하다. 예, 그런 의미인데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다라는 의미로 확대가 됩니다. 알았죠? 증가하다요. 엄청나게 늘어나다라는 의미예요, 얘가. 좋습니다. withstand. 아, 저거 안 썼네. 저게 뭐죠? 저항하다, 견디다예요. withstand. 둘 다 stand가 들어가 있네요. 저항하다, 견디다. endure, probate, bear. 됐죠? 저항하다, 견디다. 좋습니다. 오케이. 뿅. 자, 요 정도 단어입니다. 다시 갑니다. 자, consistency. 일관성. constant가 consistent라는 것은 지속적으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 stand up to A. A를 견디다. 자, embrace. 포용하다, 포옹하다. 맞죠? 그렇죠? synthetic. 합성의. turf. 잔디. explode.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withstand. 견디다, 저항하다. 좋습니다. 갑니다. 자, 9-1번 갈게요. 스포츠에서 기술의 발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조잔디가 좋아요? 인조잔디가 좋은 거는 탄력이 훨씬 더 늘어나요. 그래서 점프할 수 있는 높이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신축성이 뛰어나고, 근데 축구를 하다가 인조잔디에서 한번 넘어지잖아요. 그럼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왜냐면 마찰력이 너무 증대돼서 여기 막 까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인조잔디에서 축구할 때 사람들 슬라이딩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쵸? 예, 제가 부천에 사는데 부천 SK라는 그 축구단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없어져 2부 리그로 내려갔나 막 그래요. SK가 연고지를 옮기면서 부천 SK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냥 부천 FC로 살아남았는데 지금. 아무튼 우리 부천에 여기 경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거기가 인조잔디 구장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사람들이 어떤 박진감은 되게 넘치지만 공도 쭉쭉 뻗어나가고, 그죠? 사람들이 막 헤딩하는데 점프력 대단하고, 근데 슬라이딩을 좀 많이 못해요. 다칠까봐. 그래서 경기가 조금 박진감이 조금 덜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아무튼 인조잔디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에서의 어떤 기술의 발전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인조잔디가 기술의 발전의 어떤 결과물이었겠지. 맞죠? 이렇게 보세요. 기술적인 발전들은 가능하게 했죠. 엄청난 퍼포먼스, athletes, 엄청난 업무 수행, 엄청난 그런 운동 능력을 발휘하는 운동 선수들로 하여금 얘가 목적어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운동 수행 능력을 발휘하는 운동 선수들이 움직이도록. 자, enable이 무슨 동사예요?
목적어 뒤에 뭘 쓰는? 투부정사 쓰죠. 그런데 쉼표 이후에 점프, 그래서 얘만 지금 계속 병렬이 되고 있어요. Jump higher, hit harder, and improve their consistency. 더 빨리 움직이게 가능하게 했으며, 또 높게 점프하게 했으며, 더 세게 때리도록 했으며, 그 다음에 그들의 일관성을 개선시키도록 했노라. 이거죠. 기술의 발전 때문에. 야구 배트 같은 것은 더 세게 때릴 수 있는 것이고, 그쵸? 축구화를 어떻게 신느냐, 어떤 걸 신느냐에 따라서, 공이 또 어떻게 뻗어나가느냐, 공을 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쵸? 오케이. 그런 거예요. 기술의 발전이 운동에는 이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죠. 운동선수들에게. 그쵸? 오케이. 병렬 구조. 이제는 뭐 좀 보일 때가 됐습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However, 하지만 some advances may also carry increased risk benefit to the athlete's body, which may not stand up to the increased forces of movement.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발전들은요, 또한 가지고 다녀요. 뭘 가지고 다니냐면 증가된 위험, 증가된 이득을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however가 나왔다면 앞에는 긍정이고 그럼 뒤에는 부정이 나올 차례예요. 맞죠? 앞에 긍정의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더 높이 뛰고 더 세게 때리고 일관성을 개선시키고 하지만 나왔어요. 그럼 여기 나쁜 얘기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발전들은요, 또한 증가된 위험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우리 운동선수의 몸에. 자, 계속적 용법은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뭐뭐가 하다 이렇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나타내는 요 놈을 주어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이, 알았죠? 물론 쉼표 뒤에 위치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 중에 하나는 이것이 문장 전체 또는 문장의 일부를 수식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죠. 맞지요? 쉼표가 없으면 문장 꾸미는 게 안 돼요. 그냥 위치는 앞에 있는 명사나 명사구 꾸미는 거예요. 선행사 수식이에요. 하지만 쉼표가 들어가면 선행사가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장의 일부, 문장 전체. 쉼표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해석을 계속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나갑니까? 운동선수의 몸에 증가된 위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런데 우리 몸은요, 그 몸은요, may not stand up.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증가된 힘을요. 움직임의 힘.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걸 거예요. 점프를 했는데 훨씬 높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올 때 그 충격. 맞죠? 내려올 때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무릎 관절에 손상이 되고, 이래서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맞잖아요, 얘들아. 그치? 자, 인조잔재 슬라이딩을 했는데 너무 미끄러져 나가. 마찰이 너무 심해. 다친단 말이야, 이런데. 그치? 그 움직임의 힘을 갖다가 우리 몸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맞죠? 여러분 볼링 쳐보셨어요? 볼링 쳐보신 분. 에버리지 얼마? 보이야? 몰라? 아무튼 볼링을 그냥 손으로 칠 때 이 그 공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 팔에. 아십니까? 그리고 회전 넣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근데 아대라는 것을 차는 순간 어떻죠? 나는 회전을 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내가 공을 던졌는데 공이 요지라를 합니다. 기술의 힘이죠? 맞죠? 기술의 힘이에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 볼링은 요 세 손가락을 쓰는 거거든요. 요 세 손가락, 요 두 개하고 엄지손가락하고 이렇게 집어넣고 잡고 요거를 어떻게 트느냐. 손가락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싹 굴리면 이게 돌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못해. 저는 무조건 파워야. 확, 꽝꽝꽝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섰을 때는 손목에 큰 무리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던지는 거니까. 근데 아대를 차는 순간 내 손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냥 공이 막 돌아. 정말 신기해요. 아대를 차는 순간. 왜? 여기가 딱 지지가 되는 거거든. 근데 알게 모르게 나도 손목을 쓰고 있다고 친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파이크 신어봤어요? 스파이크? 달리기 할 때 밑에 뾰족뾰족 육상선들이 쓰는 스파이크 신어봤습니까? 이야, 이건 정말 신기술이에요. 내가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를 해봤거든요. 스파이크를 신잖아요. 와, 진짜 발이요 사정없이 나갑니다.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정말 이게 탄력이 끝내줍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딘가 무리가 오는 거죠. 스파이크라는 거. 되게 좋아요. 정말로. 축구를 할 때 축구화를 신는 것과 그냥 운동하시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진짜. 맞잖아요. 네. 자, 기술 때문에 발을 다칩니다. 어떻게 다쳐요? 축구화가 여기 이렇게 올라온 축구가 있다고 알아요? 아십니까? 이거 한 2cm 정도 되잖아요. 그럼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자, 뛰었다가 내려오는데 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그럼 어떻게 되죠? 발목 접질리는 거죠. 발목 나가는 겁니다. 기술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축구화가 이렇잖아요. 그럼 마찰력 때문에 방향 전환이 되게 쉽다고. 흙바닥에서. 운동화는 미끄러져요. 쭉! 공은 저기 가는데 나는 저기로 가고 있어. 축구화를 신으면 바로 방향 전환이 된단 말이야. 근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순간 발목 다치죠.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힘을 갖다가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발목이. 봐주세요. 흔들렸어요, 지금.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게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 결과적으로 injury monitoring is critical in order to prevent harm to athletes who embrace resist new technology. 보세요. 결과적으로 부상 모니터링, 감시, 부상에 대한 통제나 감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해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죠. 엘리트 수준의 운동선수들한테 미치는, 그쵸? 엘리트 운동선수들한테 미치는 해로움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부상에 대한 어떤 그런 감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애들이야, 얘네들은요. 얘들은 기술을 포용합니다. 새로운 기술을요. 그쵸? 그래서 다치는 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부상에 대한 감시나 항상 부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의 좋은 예가 발견됩니다. 러쉬는 서두름이에요, 서두름. 어느 서두름이죠? 설치하고자 서둘렀던 거예요. 무엇을요? 인조 잔디를 축구 경기장에 30년 전에. 됐죠? 30년 전에, some 30 years ago, 30년 전에 football fields, 축구 경기장을 synthetic turf, 이런 인조 잔디로 설치하고자 서둘렀던 것에서 좋은 예가 발견될 수 있답니다. 자, 운동선수들은요, 이게 뭐죠? could run faster and jump higher on the artificial turf. 인조 잔디 위에서는요, 훨씬 빨리 뛰고요, 높게 점프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점프하다 내려왔을 때 무릎이나 이런 데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 때문에 부상이, the rate of injuries, 부상의 비율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조인트가 관절이죠. 관절이 단순히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힘을, 이해하셨어요? 됐죠? 달릴 때 그 탄력의 힘을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대요. 결국 기술의 발전 때문에 운동선수들의 몸에 해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스포츠와 기술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기술의 발전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 아닙니까? 맞죠? 자, 결과적으로 athletes, 운동선수들과 코치들은요, forced, prohibited, 뭐예요? 강요했다, 금지했다. 회귀, 돌아감을요. 어디로? 천연잔디로. 그래서 운동선수와 코치들은요, 돌아가자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치? 왜? 인조잔디에서 자꾸 다치니까. 천연잔디 경기장으로. 왜요? 보호하기 위해서의 운동선수들의 경력, 그리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연잔디로 돌아가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강제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답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생각보다 반대말에 대해서는 개념만 조금 세우고 있으면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중요한 게 있었나 이제 보시죠. 첫 번째는 쉬운 거예요. 얘는 되게 쉽죠. 병렬 구조입니다. 동사 원형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무조건 다 동사 원형으로 써주셔야 돼요. 아셨죠? 어디 하나에 갑자기 to 부정사 나오면 안 됩니다. 알았나? move, to move, jump, hit, and to improve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다 동사 원형 써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치. 자, 계속적 용법인데는 그런데 뭐뭐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하자 그랬어요. 유연하게 해석하십시오. 쭉 나가세요, 그냥. 단, 문장을 꾸미는 이 경우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끊을게요, 잠깐.